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드린 논문은 뮤즈라는 논문이고, 이제 ICLR 2025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LLM 언러닝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 지표를 제안하는 논문이면서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LLM 언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되고 매트릭이 어떻게 구성된 다음에 실험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LM 언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결국에 이 LLM 언러닝이라는 태스크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서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만을 지워냄으로써 이 언런드 된 모델이 그 타겟 정보에 대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우는 이제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나이브하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언러닝이라는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된 데이터셋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데이터셋으로 다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LLM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트레이닝 할 때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겟 데이터셋만 제외하고 다시 리트레이닝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 타겟 데이터에 해당되는 포겟셋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포겟셋의 데이터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LLM을 언러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태스크가 이제 LLM 언러닝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LLM 언러닝을 진행을 하고 나면 결국에 그 언런드된 모델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논문이 이 뮤즈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 프라이버시의 주인 아니면 어떤 저작권의 주인이 이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서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챗봇의 타겟 모델, 챗봇에 해당되는 타겟 모델은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머신 언러닝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언런드된 모델은 이러한 저작권 정보를 다시는 내뱉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런드된 모델이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내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오너의 관점에서 세 가지의 이밸류에이션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디플로이어의 관점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제거되었을 때 그 이외의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한 성능이 잘 유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매트릭을 통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각각은 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언러닝에 대한 태스크는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들을 사용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타겟하고자 하는 데이터, 이 포겟 셋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어떤 함풀하거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데이터일 것이고,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선 이러한 데이터들이 함께 학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LLM 언러닝을 통해 언런드된 모델은 이러한 포겟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은 낮아야 되고, 이 리테인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데, 이러한 그 성능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이제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정량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논문이 이제 이 뮤즈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뮤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오너 그리고 디플로이어의 관점에서 모델을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오너의 성능 측정 방법으로는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국에 이 포겟하고자 하는 타겟 데이터셋의 어떤 시퀀스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다음 시퀀스들에 대한 예측이 실제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 이게 일치하지 않을수록 이 데이터 오너 관점에서는 좋게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겟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이 낮을수록 데이터 오너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다. 그거를 이제 C1과 C2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C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모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간단한 예시를 설명드리면 어떤 모델이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학습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학습된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모델에서 낮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데이터 이외의 다른 데이터를 모델에 넣었을 때는 로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모델에 어떤 데이터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가 낮은 애들은 이제 학습이 되었을 거고, 로스가 높은 애들은 학습이 안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정을 통해 이제 이 모델이 어떤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었는가를 이제 알아내는 그러한 방법을 MIA,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실제 포겟 데이터셋이 이 모델에서 학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어 관점에서는 이 유틸리티 성능은 마찬가지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 다음 시퀀스들을 그러면 이 리테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맞추냐가 중요한 지표가 될 테고, 이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포겟셋의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이 실제로 잘 리테인 성능을 유지하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결국에 이러한 얼러닝 과정이 여러 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여러 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잘 유지가 되느냐를 나타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뉴스 그리고 북 데이터, 이 BBC 뉴스 기사들과 해리포터 북에 대한 기사들을 통해서, 해리포터 북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네,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실험표를 보게 되면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오버 얼러닝 혹은 언더 얼러닝을 의미하는데, 이제 테이블 3에서는 사실 이 얼러닝 방법론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얼러닝 방법론들이 이 C1과 C2에 해당되는 포겟 성능을 재는 지표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파란색에 100%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스코어가 0이 C1, C2가 0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C3와 C4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에 이 포겟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이 낮다를 의미를 하고, 반면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오른쪽에 C4에 해당되는 유틸리티 프리저베이션 성능인데, 유틸리티 프리저베이션 성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능 저하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 이 데이터 오너 관점에서는 만족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 디플로이어의 관점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실제로 리테인에서는 0에 해당되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양극단으로 치우쳐질수록 굉장히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대부분의 방법론들이 이제 마이너스 50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100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구분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실제로 살펴봤을 때도 이 실제 리테인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과는 다르게 이제 분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의미하는 것은 이 얼러닝이
굉장히 모델 유틸리티 성능을 낮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그러면은 이 얼러닝 메소드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의 오너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 모델 디플로이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얼러닝이 잘 된다고만 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잘 지운다고만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제 관점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스케일러빌리티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유틸리티 프리저베이션을 보는데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보존이 안 된다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뮤즈는 6가지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제안을 하고 이제 2가지 관점에서 데이터 오너와 모델 디플로이의 관점에서 이제 벤치마크를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